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코인 시장은 역시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또 변동성이 커서 기대감을 키우게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절망과 기대의 기준점을 빠르게 오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기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역시나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였습니다. 런던 포크는 큰 변수 없이 예상과 기대대로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이더리움은 즉각적인 시세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제 소각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구글에 또 비트코인을 야후에 비유한 전망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상황도 다행히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망처럼 10만 달러를 가기 위한 강세 트랙에 올라탄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4만 1000달러를 지지받으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황소 세력의 뒷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 상황이 안개 속입니다. 소송의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지목됐던 윌리엄 힘먼에 대한 증인 신문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타이밍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고 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대를 불러 모았던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런던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더 1과 이더 2.0 병합에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특히 이더리움 에너지 소비량이 99%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관심사로 부상한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의 핵심은 고질적인 단점인 비싼 수수료를 줄이고 수수료 일부를 소각시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수수료 절감보다 수수료 소각 이슈에 더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발행량이 무제한이었던 이더리움에 가치 저장의 특징을 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은 런던 포크 실행 이후 1시간 동안 분당 평균 4.9 이더가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에 이더 5개 정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로 소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하루에 7,000 이더, 1년이면 255만 이더가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런던 포크 이후 즉각적인 시세 상승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최근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중개회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들의 관심사가 지난 몇 달 동안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또 디파이 토큰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0년 말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7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45% 수준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이더리움과 유니스왑 또 솔라나 등 디파이 토큰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제네시스에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비중도 80%에서 47%로 감소한 반면 이더리움 거래량 비중은 25%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한 가운데 이더리움이 구글이라면 비트코인은 야후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부사장은 이더리움이 회사라면 구글과 같을 것이고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이제서야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2005년쯤 야후와 비슷하다면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흥미는 훨씬 떨어진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더리움이 올해 $10,0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말 전고점인 $64,000를 회복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2017년 이더리움의 비트코인 대비 가격인 0.156을 대입했을 때
1만 달러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이더리움 시세가 1000만 원을 넘긴다는 건데 과연 실제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시총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 이더리움 판도가 바뀌고 프로젝트 확장성과 보안, 탈중앙화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의 도움으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서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 등 주요 투자자 측으로부터 기업 경영진이 아직 이더리움과 디파이 기술을 잘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관들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투자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돈이 더 몰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41,000달러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받는 것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최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실현 가능성을 말한 뒤에 여러 개의 ETF 신청서가 제출됐다. 투자자들은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겐슬러 위원장이 선물에 기반을 뒀을 경우 이런 단서를 달았다는 점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라는 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 같은 상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면 선물 ETF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실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원자재 선물과 가격은 미국 정부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 소송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힌먼의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놓고 SEC를 비판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서 SEC의 기소와 관련해 뒤처지는 것, 술 취한 상태 이렇게 다소 노골적인 표현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명확성과 확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하위 테스트 대신 다른 증권 분류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본사의 이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는데 그는 리플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시장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갈링하우스는 지난해 10월 리플이 규제가 모호한 미국을 떠날 경우 본사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리플 본사가 일본이나 싱가포르 아니면 영국이나 스위스 등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미국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동시에 또 SEC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어서 리플 측이 뭔가 자신 있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애간장 태우는 리플 소송 이슈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어서 빨리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포르투갈에서는 샤오미 제품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샤오미 포르투갈 지사가 스위스의 암호화폐 결제 대행 업체인 유트러스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샤오미 제품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 테더 등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샤오미 포르투갈 지사의 마케팅 책임자인 페드로 마이아는 샤오미는 기술과 혁신을 갖춘 브랜드다. 항상 한 발 앞서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투데이는 포르투갈은 세금 정책으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필립 플레인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필립 플레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5개 암호화폐로 결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립 플레인은 크리스탈 해골 무늬로도 유명한데 오프라인 매장은 주요 백화점 명품관에만 입점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암호화폐 규제 이슈가 연일 떠들썩하지만 이렇게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앞으로 해마다 11%씩 상승할 거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포춘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 7억 5,40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무려 17억 5,8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11.2%로 제시가 됐는데 포춘은 글로벌 기업들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북미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 NFT 마켓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은 단연 크립토펑크입니다. 인기가 대단하긴 한지 NFT 마켓 조라는 아예 크립토펑크 전용 경매 플랫폼 펑크하우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펑크하우스는 허가가 필요 없는 유일한 크립토펑크 온체인 경매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2대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가 다음 달 희귀 NFT를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크립토펑크를 비롯해서 보월드 에이프스, 미비치 등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3가지 컬렉션이 출품된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는 지난해 말부터 NFT를 경매에 붙였는데 지난 3월에는 비플의 NFT가 무려 6,900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반갑게 느껴집니다. 워낙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폭이 크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개선되는 듯한 모습은 언제나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 같습니다. 적절히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